이 배터리가 살아날 확률이 거의 90%. 예. 왠지 또 홍보가 되는 느낌이네요. 예, 예, 예.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내 차가 알고 싶다 이남생입니다. 네.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는데요. 이렇게 추운 겨울철이 되면 자동차에 또 대표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배터리 문제인데요. 오늘은 자동차 배터리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추운 겨울철에 긴급 출동에 또 대부분도 배터리 문제라면서요. 예, 저희 삼성화재에 보통 하루에 2만 건 정도의 출동 요청을 하는데요. 그 중에 겨울철에는 약 70% 정도가 배터리 시동이 안 걸려서 부르는 건이 대부분입니다. 네. 뭐 실제로 배터리 판매량도 겨울철이 많다고 하는데 맞나요? 예, 배터리 판매량은 물론 겨울철이 가장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운 겨울철에 예. 배터리 불량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온도가 낮아지면 우리도 몸이 움츠리는 것처럼 네네. 배터리도 마찬가지로 분자 활동량이 줄어서 그렇게 성능이 떨어지게 되고요. 네. 그로 인해서 시동이 불량한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사장님 그러면 예. 배터리의 잔량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잔량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정비소에서는 거의 대부분 배터리 테스트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 기계로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배터리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플러스를 물리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물립니다. 배터리 진단이 나오죠. 네. 자, AGM 플랫, AGM 배터리예요. 네. 그래서 AGM 이 CCA라고 나오는데 네네. CCA가 뭐냐면 콜드 크랭킹 암페어라고 해서 네. 영하 20도씨에 크랭킹 엔진 시동 걸 때 나올 수 있는 이제 전기를 얼마만큼 버틸 수 있는가 그걸 테스트하는 겁니다. 네네네. 그래서 요게 여기 보시면 760A라고 네. 되어 있죠. 760A 이렇게 설정하시고 엔터를 누르시면 진단 중 이렇게 뜹니다. 충전되었습니까? 라고 뜨는데 네. 요거는 일단 넘어가시고 보시면 상황 납품 되어 있죠. 이게 지금 납품으로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쪽 옆으로 가보면 배터리 상태는 60%. 이 네. 상태가 70% 이하가 되면 배터리를 못 써요. 근데 이게 지금 충전이 지금 71%밖에 70%밖에 안 되잖아요. 네. 이 95% 정도는 돼야 정확하게 측정이 가능한 거라서 네네. 지금 조금 낮게 나올 수가 있어요. 정상적인 것보다는. 네. 혹시 날씨가 추워서 이렇게 좀 떨어지는 것도 있나요? 예, 그것도 어느 정도는 존재합니다. 네. 이게 원래 20도씨에서 측정해야 되는 값이 정확한 값인데 지금 아. 오늘 온도가 한 7도 정도 되거든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원래보다는 조금 떨어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럼 일반인들은 이런 장비가 없는데 혹시 일반 분들도 잔량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을까요? 예, 배터리 잔량을 이렇게 상세하게 볼 수는 없지만 배터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예, 요 배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승용차용 배터리 80L짜리 단자 배터리고요. 네. 여기 보시면 상태 확인 색깔이 아, 나와요. 네네네네. 이 정상은 녹색, 충전 필요는 검은색, 교환 필요는 흰색 이렇게 나옵니다. 네. 인디케이터는 여기 요 부분이 인디케이터입니다. 네네네. 여기 보시면 지금 녹색으로 나오죠? 네, 녹색이에요. 예, 요게 정상이라는 뜻입니다. 뜨개 방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색깔이 변해요. 검은색이 보였다가 흰색이 변했다가 하죠. 그렇게 변합니다, 이 색깔이. 예, 배터리를 교환할 때 팁 중에 하나가 여기 연식이 적혀 있어요. 네. 이 2019, 07, 01 네. 이렇게 읽어야 돼요. 뒤에서부터. 네네. 이렇게 19년도면 7월 1일 날 만든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 연식도 배터리를 선택할 때는 중요한 품목 중에서 하나니까 이 점 잘 알고 계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요 인디케이터는 정확하지가 않아서 신뢰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이게 인디케이터의 안에 비중을 재는 원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배터리의 용량 자체는 알 수가 없다는 뜻이죠. 그러면 인디케이터 확인은 100% 신뢰를 할 수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비사들은 인디케이터를 안 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인디케이터 하기 외에 배터리 방전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실질적으로 보험 출동을 나가보면 방전된 차량의 거의 60% 이상이 요즘은 거의 블랙박스를 많이 사용하기 네네. 때문에 블랙박스 방전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네. 이 블랙박스가 주차 중에도 계속 돌아가면서 전력 손실을 일으키기 때문에 방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간 주차할 때는 블랙박스 전원을 꼭 빼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데 사장님, 주차 중에도 실제로 이렇게 사고 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그렇게 주차 중에 녹화를 사용하시려면 정석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블랙박스 보조 배터리를 다는 방법이 네. 있습니다. 근데 이 블랙박스 보조 배터리 비용이 30만 원을 호가하기 때문에 조금 비싸네요. 부담이 네네. 되기도 하죠. 보조 배터리를 단다고 해서 무한정으로 녹화를 할 수 있는 건 아닌데요. 네네. 이 블랙박스 보조 배터리 용량에 따라서 최대 이틀까지밖에 녹화가 안 됩니다. 네네네. 그러면 이 방법 외에 뭐 다른 건 또 없을까요? 이 방법 외에 간단하게 설정만 바꾸셔도 블랙박스 주차중 녹화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런 방법 있어요. 예. 여기 보시면 홈 버튼 누르시면 이제 블랙박스 녹화가 끝나고 중지하고 설정으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이게 환경 설정 들어가셔서 녹화 기능 설정 들어가시면 여기 보시면 주차 모드 있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녹화 종료 전압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 설정에 들어가 보시면 내가 언제 블랙박스를 끌 거다 되는 볼테이지가 나와 있어요. 네. 이렇게 11.6V로 되어 있으면 11.6V에서 블랙박스가 꺼집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 배터리가 11.6V에서 시동을 못 걸어주는 상태가 오는 날이 발생해요. 그렇게 돼버리면 빨리 방전이 된다는 뜻이니까 이거를 최대한 늘려주시면 웬만한 배터리는 12.3V에는 다 시동이 걸려요. 12.3V에서 안 걸리면 배터리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적용을 해주시면 차중에 녹화도 할 수 있고 배터리도 보호할 수 있는 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팁 중에서 하나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방전을 예방을 하더라도 또 방전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요. 예. 요즘은 또 많은 분들이 셀프로 점프 스타터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예. 점프 스타터 하는 방법 볼 수 있을까요? 특별한 방법은 아니고요. 일단 한번 보시죠. 네. 예전에는 차를 가지고 이렇게 점프 스타트 하는 모습을 많이 봤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배터리가 있나 보네요. 예. 점프 스타트가 이렇게 저희는 이제 기급 출동을 너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고용량을 사용하는데요. 네네. 일반 시중에서는 이제 저용량, 진짜 보조 배터리만한 네네네네. 점프 스타터도 많이 판매를 하더라고요. 네네네. 사용 방법은 점프 스타트도 보면 플러스 그리고 마이너스 단자가 이렇게 선이 나와 있을 건데 네네. 간단하게 진짜 플러스는 이제 색깔이 네, 빨간색이 되어 있는 플러스에 연결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검은색 마이너스는 항상 마이너스에 이렇게 연결한 다음에 보통 점프 스타트의 전원 버튼을 키고 네. 빨리 시동을 거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점프 스타트에 있는 전압이 이쪽으로 쫙 빨려 들어가 가지고 시동이 빨리 안 걸려 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네네. 딱 연결하자마자 바로 가셔야 돼요. 네. 바로 시동 걸겠습니다. 이 배터리는
점프가 돼서 이제 제네레이터 충전되는 것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시동 걸렸을 땐 13.5V 이상이 돼야 정상입니다. 점프 스타트를 혹시 잘못하면은 뭐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혹시나 이거를 잘못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큰 타격을 입어요. 네. 예전 차량은 그냥 퓨즈 하나 나가고 끝이었는데 네네. 요즘 차량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컴퓨터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컴퓨터들이 망가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각별하게 유의를 해서 잘 찍어서 점프를 하셔야 됩니다. 보시면 보험 부르면 나을 수도 있겠네요. 그게 최선의 방법이죠. 보시면 플러스에는 항상 막아져 있어요. 네네. 예, 요게 플러스가 다른데 대이면 전부 다 쇼트가 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플러스는 뭐가 씌워져 있어요. 그걸 잘 주시해 주시면 간단하게 점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예. 예전에 배터리를 교체하고 1년 정도 지난 후에 실내등을 켜놓고 주차를 했다가 방전이 된 경험이 있거든요. 예. 네. 그때 오신 기사님께서는 이제 새로 배터리를 교체를 하라고 해서 제가 새 것으로 교체를 했었는데요. 배터리 교체 주기도 사실 좀 궁금하고, 이렇게 방전이 됐을 때 무조건 또 새 걸로 교체를 해야 되는지 그것도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예. 일단 일반 SLA 배터리 같은 경우 교환 주기는 2년에서 3년 정도 잡는데요. 보통 3년을 많이 잡습니다. 네. 근데 방금처럼 뭐 미등을 켜두셨다거나 비상등을 켜두셔서 방전이 되는 경우에 거의 90% 이상은 시동을 한 2시간 정도 이상 걸어 두시면 대부분은 살아납니다. 아, 그래요? 예. 왠지 또 홍보가 되는 느낌이네요. 예. 그래도 10% 확률로 배터리가 죽어버리거나 용량 저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방전이 최대한 안 되도록 네네. 유의를 하셔야 되고, 특히 옛날 차량 같은 경우는 미등을 켜두셔도 이렇게 방전이 되지만 네네, 그렇죠. 뭐 실내등을 켜두셔도 방전이 되고, 근데 요즘 차량은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근데 비상등, 요즘은 이제 바로 꺼지죠. 예, 비상등만큼은 전 세계 어느 차를 켜두시더라도 방전이 될 수 있으니. 비상등은 요즘 차들도 켜놓고 내리면 계속 켜져 있나요? 예, 무조건입니다. 그렇구나. 그거는. 예. 근데 방금 사장님께서 예. SLA 배터리 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배터리에도 뭐 종류가 또 있는 건가요? 예, 배터리 종류는 크게 보시면 SLA 배터리와 AGM 배터리 그 두 가지로 구분 짓고 있습니다. 네네. SLA 배터리는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그 일반 배터리를 SLA 배터리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AGM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일종의 고성능 배터리입니다. 네네네. 스탑앤고가 장착되어 있는 차량에는 계속 시동을 껐다 켰다 해야 되기 때문에 배터리한테는 굉장히 혹한 조건인데요. 네. 그거를 일반 배터리를 넣는다거나 하시면 정말 배터리가 빨리 닳습니다. 네. 전력 소모량이 더 크겠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AGM 배터리가 들어가는 건데, AGM 배터리의 장점이 뭐가 있냐면, 일단 AGM 배터리는 충전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만큼 충전이 빠르다는 네네. 뜻인데, 이 충전이 빠르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또 엔진에도 부하가 적게 들어가요. 그렇게 부하가 적게 들어가면 또 연비가 증가하거든요. 연비까지. 예. 또 이제 안에 성분들이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배터리 파손도 적고, 그리고 수명도 굉장히 오래 갑니다. 네네네. 몇 년 정도인가요, 그 교체 주기가? 수명이 일반적인 AGM 배터리 같은 경우는 4년에서 5년을 잡고 있습니다. 2배. 예, 되네요. 일반 SLA 배터리에 비해서는 한 2배 정도 수명을 자랑하는데요. AGM 배터리가 다 좋은 것만은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게 가격이 문제죠. 보통 SLA 배터리에 비해서 AGM 배터리는 가격이 약 한 2배 이상 호가합니다. 네, 비싸네요. 예. 그렇더라도 하더라도 뭐 수명이 2배 이상 길어지기 때문에 AGM 배터리가 충분히 경제적인 효과를 가지고 갈 수가 있는 네. 거죠. 자동차 성능에 따라서 또 배터리를 결정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배터리가 이렇게 단자가 나와 있는 모양도 있고 이게 또 평평한 모양도 있더라고요. 예, 그거의 차이는 뭔가요? 옛날 구형 차량은 거의 대부분 네모내서 톡 튀어나온 네네, 단자가 그렇죠. 있었을 거예요. 네네. 그 배터리가 옛날 배터리고, 그 요즘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폭 들어가서 단자가 있는 경우가 많이 볼 건데요.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들어갔냐면, 사고가 딱 났을 때 네. 본네트가 찌그러지면서 이 본네트가 단자 두 개를 이렇게 딱 눌러버리는 경우가 발생해 아, 버려요. 네. 스파크가 날 수 있겠네요. 예, 그럼 용접 불꽃이 막 튀겨버리면서 폭발이 일어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폭 들어가 있는 단자의 음. 배터리를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이 폭 들어가 있는 단자의 배터리는 아무래도 나와 있는 구형 배터리보다 가격이 조금 많이 또 나가는 가격이 단점이 비싸네요. 있지. 그래서 들어가 있는 신형 배터리 차량에 나와 있는 배터리를 간혹가다 장착을 해서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네네. 그거는 솔직히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아, 안전이 먼저죠. 네, 뭐 조금 여유가 되신다면 안전을 위해서 예. 신형 배터리를 하는 게 훨씬 좋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아침 저녁으로 많이 추워지고 있는 날씨인데요. 더 추워지기 전에 배터리 점검 한 번씩 해보시고, 혹시나 배터리 교체가 또 필요하시다면 이번 영상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차가 알고 싶다에서는 카센터에서 자동차 정비를 받으시면서 호구가 되었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나 평소 내 차 관리나 정비 시 궁금한 점이 있으셨던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립니다.